자, 현재 시장을 보면 앞으로 증시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되는 아주 날카로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1% 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일주일 전부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증시가 하루 이틀 정도 하락으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황금선 위에서 단순한 눌림목이라 판단할 수 있는 안정을 시도하고 있는 날카로운 자리입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면 이제 대응 방법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10월 21일 금요일 시장이었는데 이때 2%와 함께 황금선을 아주 강하게 평소에 몇 달 동안 보기 힘들었던 아주 강한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계속 중간도 없이 올라가다가 또 중간도 없이 눌렸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스닥의 변동성이 이렇게 중간도 없이 어지럽다는 것이지만 올라갔다가 한번 눌리고 단단한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이 단단함을 확인해준 자리, 황금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내가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찾기 힘들다면 그냥 지수 따라가는 레버리지에 접근을 한다든지 나스닥의 황금선, 금요일의 저점을 믿고서 대응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여기서 증시가 만약에 이제부터 안정이 된다면 저점 근처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타이밍은 증시의 안정화를 기대하고서 투자하는 타이밍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자리라고 보고 있으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대금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나스닥이 변동성이 아직 줄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변동성은 황금선 위에서 진정이 된다면 앞으로 점점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된다면 당연히 줄여나가겠지만 여기서 반등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 3%씩 또 쉬지 않고 올린다면 또 내릴 때도 2, 3%씩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차라리 0.5%, 1%, 0.5%, 1% 아니면 보합 좀 나와줬다가 또 0.1% 정도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줄이면서 좀 천천히 반등한다면은 좋은 신호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큰 폭으로 무너지긴 했는데 과연 다시 급반등으로 하루 만에 살아날 수 있을지가 걱정거리라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걱정거리. 이게 과연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하이닉스는 지금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서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만이라도 월요일 시장에 한 1.5% 이상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그래야지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레버리지 쪽으로 접근을 해서 대신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번 금요일도 그렇고 이번 금요일도 그렇고 항상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을 보면은 레버리지가 저번 월요일에 3% 상승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좀 선 넘어가지고 5.3% 갭 상승 너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서 시작되는 게 아쉽지만 만약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그 외국인을 믿고서 또 나스닥의 최후의 지점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뭔가 매일 종목들이 나와주는 것 같긴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죽었던 종목들이 잠깐 올라와서 한 하루 이틀,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놀다가 다시 죽어버립니다. 일회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신기하게 종목들은 계속 상황들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그 뒤에 뭐 주가가 올라가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분위기만 띄워서 여기서는 단타로 먹을 자리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지 그 뒤부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이틀 동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틀째 캔들이 장대 음봉이더라도 8%에서 18%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최근에 공구먼이라든지 노터스라든지 또 하루 이틀 놀았는데 지금은 눌렸다가 또 한 번 더 이 눌림으로 인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건 확실하게 전일 대비 거래량이 활발하게 붙으면서 장중에 플러스가 찍힐 때 이야기지 그때도 줄 때 먹는 게 최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성 종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네옴시티 관련주들. 한미글로벌이 예전에 일동제약 느낌으로 끝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그 전에 고점이 34,100원. 최근 이틀 동안 지켜보면서 이 자리는 아주 강력하게 지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프로그램의 놀이터로 하루 들어왔다, 며칠 들어왔다 나가거나 하루 들어왔다 나가거나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지금은 들어왔다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네옴시티 관련주라는 것. 그리고 종목들 특징이 예전에 강했던 종목이 한 번쯤은 올라온다는 것. 지금 특이점이 발견된 게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종목이 금요일 시장에서 전일 거래량 대비 250% 정도 둘 다 비슷하게 거래가 되면서 마무리했으며 수급에서 보면은 딱 보더라도 프로그램 단타가 미리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이 목적이 최악이라면 월요일 시장에서 바로 빠지면서 주가를 다시 내려앉을 텐데 만약에 바로 빠지면서 주가를 다시 이번 반등했던 시점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면은 차트가 최악이 되기 때문에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고 나서도 결국에 황금선을 회복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불꽃놀이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올려놓고 불확실한 자리지만 황금선을 회복해 주냐 회복해 주지 못하냐 그 뒤에 수급이 좀 맞아 떨어지냐를 보고서 또 한 번 더 상승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매수할 수 없지만 관찰 대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시선을 받을 만큼 강했던 종목들은 모두한테 잊혀진 다음에 한 번쯤은 불꽃놀이를 할 때가 많아서 이런 차트와 종목들을 잘 발견하는 게 나중에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다 일회성이고 도저히 없어서 보는데 그나마 요즘에 또 아프리카 TV가 여기 거래대금 19위로 올라왔는데 안정된 차트와 그리고 수급이 지금 굉장히 탄탄한 상태라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한 요즘에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모아 데이터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그 전에 완전히 죽었던 차트의 종목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냥 며칠만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며칠만 하거나 혹시나 내가 매수했는데 주게 된다면 줄 때 먹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이 줄 때 못 먹으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일회성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 줄 때 먹는 것은 필수입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저랑 맞지 않아서 잘 못하겠고 저스템이 신규주인데 거래대금이 그래도 2,300억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 하락. 마지막에 V자 반등으로 변동이 커져가지고 시간의 거래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 오전에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죽을 종목이라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차피 죽을 종목이라면 잠깐 싸줬다가 내려앉거나 아니면 바로 내려앉아가지고 상승을 시도하더라도 도저히 상승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종목입니다. 신규주가 죽게 된다면 최근에 상장한 신규주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첫날에 잘 돼도 둘째 날에 잘 살리지 못해서 죽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스템 같은 종목을 판단하는 방법은 최소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시초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시초가 부근에서 거래가 된다면 또는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 종목은 장중에 언제라도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멀쩡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아서 누군가 주포가 있다면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할 순 없기 때문에 초반에 살아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양이란 종목이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신고가에 변동성까지 완전히 늘어졌습니다. 한 방에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시간의 단일가까지 올랐는데, 딱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선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올 만한 특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이 둘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 놓으면서 시초가를 깨면서 하락이 크게 나온다던가. 근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받쳐주는 매수세가 일단 거래대금 때문에 많아서 어느 정도 방어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170만 주가 단순히 1, 2% 때렸는지, 아니면 마지막 피날레, 아주 가끔씩 증시에서 나오는 마지막 피날레가 있는데, 그 피날레는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올랐는데도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몇 분 만에 10%, 20% 올리는 상황을 말하는데, 시간의 단일가까지 오르고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15%, 20% 쉽게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장 초반에 방어가 될 것이라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컨트롤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저는 겁을 내는 수급이긴 하지만 또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피날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이건 손대지 않으려 했는데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먹을 자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좀 무서운 속도로 올리는지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지 관찰해줘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한 번 더 10%, 20% 이렇게 오른다면 고점에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